네,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캠이라는 알고리즘을 좀 보강이라 그래야 되나? 좀 보완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제목은 레디비라고 지었는데 왜 레디비로 지었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. 일단 캠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? 청춘의 덫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시모나가 했던 매우 유명한 말이 있죠. 당신 부셔버릴 거야. 쨍그랑 하고 부셔버린. 캠의 문제점이 뭐냐면, 이건 뭐 쓰잘데없는 얘기고요. 캠의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 모델을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. 결국 우리가 그 원래 학습했던 거는 이렇게 해서 뭐 CNN을 뭐 연달아 이렇게 쭉쭉쭉쭉쭉 거치고 여기 풀리 커넥트드 만들고 풀리 커넥티드에서 또 몇 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1000개로 예측을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우리 어떻게 했냐면 제일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이걸 다 평균 내주는 이렇게 각각 그 채널별로 평균 내주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거쳐서 그거 가지고 직접 이렇게 1000개를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. 기억나시죠?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모델이 삭제돼 버리는 거죠. 여기 모델이 삭제돼서 삭제됨으로써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이게 효과가 내가 여기서 풀리 커넥티드에서도 많이 학습이 됐을 텐데 다시 또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. 일단 재학습을 해야 되는데 재학습을 하면서도 이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1000개로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능률이라고 그래야 되나? 학습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. 재학습을 하면서 학습률이 떨어지는 게 첫 번째 문제 같고요. 두 번째는 좀 더 치명적입니다. 제가 생각할 때. 여기 뒤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에서 분류 문제밖에 문제를 못 풀어요. 내가 분류 문제 할 때만 어떤 걸 받는지 알 수 있어요. 결국은 내가 뭐 이거 가지고 캡셔닝을 한다. 아니면 다른 뭐 태스크를 하게 되면 그 태스크에 대한 이걸 못해요. 여기 학습이 안 돼요. 여기서.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 모델을 이렇게 부순다는 점에서 굉장히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내가 다음에 그 저번에 설명드렸던 화면 그대로인데요. 이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이걸 마지막 우리가 클래스 넘버만큼 예측을 하고 이걸 재학습을 시켰죠. 재학습을 시켰습니다. 뭐 제 기억에는 3회 폭 정도 저번에 시켰던 것 같은데 3에서 5회 폭 정도 시켰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시간이 들고 또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웨이트를 대신할 값은 없나? 고민을 한 거죠.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이 웨이트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였냐면, 기억나시죠? 이 클래스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이 웨이트들의 의미였어요. 기억나시죠? 근데, 우리 백투 더 베이직. 기본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. 제가 엑셀로 배우는 딥러닝에서 설명을 했는데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했어요. 우리 어떻게 예측했냐면 인풋 값 이렇게 있고 중간에 레이어 이렇게 있고 아웃풋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y 트루 값이 여기 있겠죠. y 트루 값이 여기 두 개니까 두 개가 나올 거고 어떻게 했냐면 로스를 정의하죠. 로스를 정해서 로스는 보통 뭐 y true에서 y 프리딕트를 뺀 거에 제곱의 평균을 쓰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죠.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로스에 대한 역전파를 구했어요. 역전파. 그래서 로스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W면은 W1을 역전파를 구했죠. 구해서 또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는데 이거의 의미를 좀 자세히 한번 보자 이거죠. 이거의 의미를 보면 결국은 이 W가 이 로스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라는 의미잖아요. 오, 빙고.
그럼 된 거예요. 이게 그레디언트라는 게 결국 이 의미니까, 그럼 이 로스 대신에 뭘 쓸 거냐면 그냥 아웃풋을 쓰겠다. 이 아웃풋, 예를 들어서 얘. 그러면은 아웃풋에 대한 어떤, 이게 이미지라고 가정할게요. 이미지라고 가정하면 이 이미지 여기, 그럼 결국 뭐 여기가 뭐 W111이라고 하면, 이렇게 하면 이 W11이 아웃풋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구하면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 채널, 그러니까 이 중간 아웃풋에 대한 그 중간 아웃, 그러니까 최종 아웃풋에 대한 중간 아웃풋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거예요. 그리고 이 채널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는 결국 여기 아웃풋의 중간 아웃풋의 형태랑 똑같을 테니까 이 아웃풋에, 이 채널에 얘의 아웃풋들의 평균을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처럼 이걸 다 더해줘서 이게 여기 아웃풋에 미치는 영향이다 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. 그러면 논문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.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은 CNN을 거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피처 맵이 나올 거예요. 제일 마지막 단에서 피처 맵이 가장 전체를 아우르는 피처 맵이거든요.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피처 맵이기 때문에 이 피처 맵에서 제일 마지막 피처 맵에서 어떤 타스크를 할 거라죠. 어떤 타스크를 할 건데 결국 우리는 그냥 뭐 풀리 커넥트드로 해서 분류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.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. 그러면 이 아웃풋에 대한, 이게 예를 들어서 정답이 0번이었어. 이게 정답이야. 이게 정답입니다.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백 프로파게이션을 구하는 거예요. 결국 그러면 여기에 대한, 이게 W11이라고 하면 결국 이 아웃풋에 대한 W11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나올 거고, 여기 W2도 나올 거고, W12도 나올 거고, W21도 나올 거고, W22도, W23도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다 이거죠. 이것을 이 채널을,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그게 결국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과 똑같은 효과 아닌가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그대로 똑같이 구하면 돼요. 그렇게 구하면 되고, 여기 렐로를 거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이 최종 아웃풋에 이 웨이트 값을 곱해 주었잖아요. 기억나시죠? 캠에서. 근데 곱해 줄 때 양수만 보겠다. 곱한 값에 양수만 보겠다는 의미고, 이거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구현할 때 그건 없더라고요.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주면 된다. 자, 오늘은 그러면 실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한번 미리 실행을 좀 시켜놨는데요. 자, 패키지 로드하고 모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, 제가. 그러니까 그냥 뭐 모델 그대로 로드를 할 건데, 여기 중요할 건 include 탑을 true로 했어요. 결국은 이미지넷 사용했던 학습 파라미터를 그대로 학습하겠다는 뜻이고, 여기 공식 문서 가시면, API 가시면은 이 include 탑을 true로 할 때는 이미지 크기가 꼭 224 x 224가 돼야 됩니다. 왜냐면 이 VGG16을 학습할 때 이미지 크기가 딱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224 x 224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. 전 보통 256 아니면 128로 맞추는데 뭐 하다가 에러가 계속 떠서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. 아무튼 이렇게 모델을 다운받아 주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쭉 봤습니다. 마지막에 1000개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이미지넷의 기본적인 모델이겠죠. 자, 그레디언트 캠이라는 모델을 만들 건데, 이 VGG 인풋 이미지는 그대로 받을 건데, 아웃풋은 이 최종 아웃풋도 받으면서 동시에 여기 이거 블로그 콤부 3이라는 아웃풋도 받을 거예요. 왜냐면 중간층 아웃풋도 꼭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최종 아웃풋도 필요하고, 이 두 개를 이렇게 받겠습니다. 받는 모델을 그레디언트 캠 모델이라고 새로 정의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 거고요. 224 x 224로 불러올 거고, 이런 이미지예요. 이 이미지를
우리 이 그레디언트 캡 모델에 넣으면 이게 중간 아웃풋이랑 이 프리딕션을 알려줄 거예요. 이 프리딕션을 알려주고 이 프리딕션을 VGG 디코드 프리딕션이라는 그 함수에 넣으면 탑2면은 상위 두 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그 디코드 이 결과를 해석해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. 했더니 클래스가 97%로 이름 잘 모르겠는데 하운드가 걔 이름인 것 같은데 한번 쳐볼게요. 네, 이런 개 아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비전 하운드네요. 이비전 하운드. 네, 그 개로 이걸로 위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걸 보고 걔다 이 집안 하운드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는 됐어요. 97%로 이걸로 판단했어. 왜냐면 이미지넷은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어도 정답일 테니까 그렇게 학습을 했을 테니까 이게 97% 정도로 이게 이거다라고 학습을 했던 것 같고, 그러면은 그 최종 이걸 바라봤을 때 그 인덱스 번호를 좀 알아야 돼서 이 프리딕션의 아그서트에서 마이너스 두 번째 가장 큰 값이랑 그 다음 큰 값 이렇게 좀 뽑았고요. 결국은 프리딕션 1000개 중에 253번째 있는 값이 얘인 거예요. 얘인 거고 이렇게 알아낸 다음에, 자, 알아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? 그레디언트를 그리는 거죠. 자, 이미지를 VGG16에 그대로 넣을 건데 그 VGG16 프로그레스 인풋 하면 이 프로그레스 인풋처럼 이렇게 중간에 바꿔주는 애인데 아무튼 뭐 큰 상관없습니다. 전처리 해주는 애고, 전처리 해주는 그 이미지를 그레디언트 캡 모델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중간 아웃풋이 나올 거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. 이 결과에는 1000개로 나오겠죠. 이 1000개 중에 이게 배치 사이즈일 거고, 배치 사이즈 1이겠죠. 결국 이 배치 사이즈 1이고, 첫 번째 거에 0이지 0이고 253번 이 인덱스를 로스로 그냥 아웃풋을 그냥 로스로 정의해버렸어요. 이렇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아웃풋은 이 중간층 컨볼루션 중간 아웃층의 첫 번째 배치를 아웃풋이라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테이블 결과를 구할 거예요. 그러면은 그레디언트를 구해주겠죠. 이 로스가 결국 그 결과값이죠. 결과값에 대한 이 아웃풋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줄 거예요. 이 그레디언트가. 자, 중간 아웃풋의 쉐입 한번 볼게요. 중간 아웃풋의 쉐입이 채널이 512고 크기가 14 x 14입니다. 그 당연한 얘기지만 얘 그레디언트의 쉐입도 14 x 14고 채널은 512이죠. 자, 양수만 다 더하려고 했는데 이건 잠깐 생략할게요. 이 웨이트들은 이 그레디언트들을 결국 0과 1, 이 14 x 14 기준으로 채널별로 다 더한 거잖아요. 그죠? 채널별로 다 더한 거고, 리듀스 민 채널별로 다 더해준 거고, 당연히 쉐입을 한번 찍어보면 채널만큼 나올 거예요. 결국은 이 이미지 채널별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해줬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나왔고,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? 이게 웨이트가 나왔으니까 이 웨이트 나온 거랑 이 중간 아웃풋이랑 곱해주면 되잖아요. 기억나시나요?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. 이 중간 아웃풋에 이 웨이트를 곱해줬고 여기서도 이 나온 웨이트들을 더한 것에 이 이미지를 곱해줄 겁니다. 그러면 그렇게 곱해주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겠죠. 이런 이미지가 나올 거고, 이게 14 x 14니까 당연히 원래 사이즈로 키워줄 거고 최대값 최소값으로 나눠줄 거예요. 그러면은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겠죠. 그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약간 이런 이미지가 되고, 이 이미지를 컬럼햇을 적용하고 원래 이미지와 더했더니 여기를 바라보는,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면서 여기는
그러니까 작은 마이너스 값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 이미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봤고, 중간에 이것을 또 결과를 넣어봤더니 13%로 이집트한 캣이고 10% 확률로 카디건. 한번 찾아볼까요? 심심하니까. 가디건? 잘못 한 건가? 네. 잘못 예측할 수도 있겠네. 아무튼 이 고양이의 번호가 264번입니다. 264번이니까 위에 거 한 줄로 그냥 쭉 썼어요. 한 줄로 쭉 썼더니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델이고, 쭉쭉쭉 하면 이렇게 이 고양이를 바라보는 이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여기까지. 여긴 반대로 한번 285번도 예측을 해봤네요. 뭘 보고 285번이라고 했는지. 두 번째, 이거. 285번은 여기를 보고 285번이라고 했는데, 가디건이라고 잘못, 네, 예측한 것 같긴 한데, 맞나? 네. 아무튼, 이렇게 그레디언트 캠을 모델을 깨지 않고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미지 딥러닝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